매출은 사상 두 번째,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음봉, 같은 회사, 같은 주에 박힌 정반대 두 숫자입니다. 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1조 5,448억 대만 달러. TSMC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벌어들인 매출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플러스 29.9%.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매출의 절반을 넘긴 페이스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강한 펀더멘털 한 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상장된 TSMC ADR, 종목 코드 TSMC는 지난 3거래일 동안 누적 마이너스 3.5% 흘러내렸습니다. 매출 플러스 17.5%, 주가 마이너스 3.5%. 한 회사에서 이렇게 정반대 방향의 두 숫자가 같은 주에 박히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무엇이 이 모순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의 한 문장은 이겁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를 만드는 회사가 내일부터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협상 테이블 위에 통째로 올라가 있다. 세 가지 줄기로 풀어드립니다. 첫째, 5월 8일에 공개된 4월 매출과 한 달 전 Q1 컨퍼런스 콜이 그리고 있는 진짜 펀더멘털. 둘째, 어제 새벽 황 CEO가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1에 올라탄 사건의 진짜 의미. 셋째, 시청자 여러분의 QQQ와 SOXX 그리고 TQQQ가 이 한 회사에 어떻게 매달려 있는가. 끝까지 가시면 TSMC 관련 헤드라인이 매주 흔들릴 때 어떤 헤드라인이 진짜 가격을 움직이고 어떤 헤드라인이 노이즈인지를 가르는 렌즈가 머리에 박힙니다. 먼저 펀더멘털입니다. 지난 금요일 5월 8일에 TSMC가 4월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4,107억 3천만 대만 달러,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13.08 빌리언 달러.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17.5%, 직전 3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1.1%, 월간 매출 기준 사상 두 번째입니다. 1등이 누구냐? 바로 직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1등 매출 직후에 거의 같은 수준이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1%라는 한 달짜리 디핑이 헤드라인 한 줄에 잡혀 있는데 그게 약세 신호가 아니라 1등 기록 옆에 붙은 2등이라는 점, 이게 첫 번째로 짚어야 할 디테일입니다. 회사가 발표문에서 콕 짚은 단어는 두 개였습니다. Advanced Process Nodes, 첨단 공정, 그리고 AI and High Performance Computing, 즉 엔비디아의 Blackwell, AMD의 차세대 GPU, 애플의 차세대 칩이 흘러나오는 그 라인이 매출을 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Q1 기준 HPC 부문이 회사 매출의 61%를 차지했습니다. 매출의 6할이 AI와 그 인근 영역에서 직접 나오는 구조. 이게 4월 매출 한 줄짜리 헤드라인 뒤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 달 전 4월 16일에 공개된 Q1 어닝을 같이 보면 입체가 잡힙니다. 매출 35.9 빌리언 달러, 직전 분기 대비 플러스 6.4%, 영업이익률 58.1%, 매출 총이익률 66.2%. TSMC가 매출 100원을 찍으면 58원이 본업이익으로 떨어집니다. 반도체 회사 마진이 아니라 럭셔리 명품 회사 마진입니다.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58%.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이던스에서 나왔습니다. CEO CC 웨이는 컨퍼런스 콜에서 2026년 전체 매출이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AI 가속기 매출의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재기하를 기존 45%에서 54%에서 56% 구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9%포인트 가까이 위로 띄운 겁니다. 그것도 미래 5년치 추정치를. 보통 회사들이 자기 가이던스를 조심스럽게 깎으며 시작하는데 TSMC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CoWoS라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CoWoS는 칩 온세미 웨이퍼 온세미 सब스트레이트의 약자로 AI 칩과 HBM 메모리 여러 개를 한 패키지 안에 쌓아 묶는 작업입니다. 엔비디아의 H200, H200 그리고 블랙웰이 모두 이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전 세계에서 사실상 TSMC 단 한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밝힌 수치를 보겠습니다. 코워스 웨이퍼 생산 능력이 2024년 말 월 35,000장 수준에서 2026년 말까지 13만 장으로 약 3.7배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회사 표현으로 2025년과 2026년 내내 솔드 아웃 상태입니다. 만들기 전에 이미 다 팔린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도 AMD도 브로드컴도 미국 빅테크의 자체 ASK 칩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 또 하나의 결정이 추가됐습니다. TSMC 이사회가 애리조나 자회사에 최대 20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8조 원 규모의 자본 증액을 의결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첨단 기술 시설 확장과 신규 팹 건설을 위한 자본 지출 안건 31.28 빌리언 달러 규모도 의결했습니다. 참고로 TSMC가 한 달 전 Q1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한 2026년 전체 자본 지출 가이던스는 52빌리언에서 56빌리언 달러 구간 고점 가까이입니다. 이 두 숫자가 같이 나온 게 의미가 큽니다. 애리조나 팹 21 1단계는 이미 가동 중이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가 찍히고 있습니다. 대만 외부에서 첨단 AI 실리콘이 양산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애플 칩도 흐릅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약속한 총 투자금은 165빌리언 달러로 이는 작년 3월 트럼프와 CC, 웨이가 함께 발표한 추가 100빌리언 달러가 기존 65빌리언에 더해진 금액입니다. 이 점을 머리에 박아두시면 다음 부분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은 TSMC에 미국 본토에서 첨단칩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베이징은 그 첨단칩이 자기들 손에 닿지 않는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게 TSMC고 그게 어제 자본증액 의결의 배경이자 동시에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입니다. 회사 펀더멘털은 사상 최강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서 있는 지정학 한가운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미국장에서 TSMC는 마이너스 1.79% 빠진 397.2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5월 8일 매출 발표 직후 첫 정규장 종가가 411.68달러, 월요일 404.54달러, 화요일 397.28달러, 3거래일 연속 음봉. 가이던스 상향, 자본증액 의결이 줄지어 나왔는데도 가격은 한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답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한 사건에 있습니다. 내일 5월 14일 목요일과 모레 5월 15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트럼프의 2017년 이후 첫 방중, 두 정상의 작년 10월 이후 첫 직접 회동입니다. 의제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무역, 기술, 히토류 수출 통제, 이란 사태, AI, 그리고 가장 무거운 한 단어, 대만. 여기서 핵심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느냐입니다. CFR, CNBC, Foreign Policy가 공통적으로 짚는 것은 한 줄짜리 표현의 변화입니다. 지금 미국 공식 입장은 United States does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즉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입니다. 시진핑이 받아내고자 하는 표현은 United States opposes Taiwan independence, 즉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입니다. 영어로 보면 does not support와 opposes의 차이,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외교 문법에서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does not support는 대만이 독립하더라도 미국이 굳이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수동적 자리, opposes는 대만이 독립하려고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능동적 자리. 베이징이 30년 동안 받아내려 한 단어가 이번 회담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협상 성과가 절실한 상태로 베이징에 들어갑니다. 무역과 히토류, 이란 같은 다른 카드를 얻기 위해 그가 대만 카드의 어느 한 단어를 양보할 가능성을 0으로 볼 수 있느냐. 0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래스카에서 황 CEO가 에어포스 1에 탑승했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CNBC에 따르면 원래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단 명단에는 팀 쿡 애플 CEO와 일론 머스크는 있었지만 황 CEO는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빠진 이유가 공개됐는데 공화당 내 대중 매파가 트럼프가 작년 말에 승인한 엔비디아 HT100 칩의 중국 수출 허용을 비판하고 있었고 황 CEO를 데려가는 게 당내 갈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가 직접 황 CEO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황 CEO는 본인 비행기로 알래스카까지 날아가 에어포스 1에 갈아탔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머스크와 쿡, 그리고 황, AI 칩, EB, 휴대폰, 미국이 가진 대중국 기술 협상 카드 3장이 한 비행기에 묶여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외신 트레이더 채팅방에서 어제 오후부터 가장 많이 돈 한 줄짜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황이 비행기에 탔다는 건 트럼프가 칩 관련 협상 패키지를 진지하게 들고 들어간다는 신호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황이 뭔가를 양보하러 들어간다는 신호인가? 같은 한 장면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동시에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각 오전 중국 국무원 대만판 공실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인용을 그대로 옮기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는 단단한 바위와 같고 대만 독립을 분쇄할 우리의 능력은 깨질 수 없다. 그리고 미국과 대만의 어떠한 군사협력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 발언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식 채널을 통해 나갔습니다. 일종의 사전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같은 시간 대만 가권지수 TAEX는 장중 마이너스 2%를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4만 포인트를 돌파해 사상 최고 영역에 있던 지수가 회담을 하루 앞두고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외신 분석가들이 짚는 또 하나의 디테일은 황 CEO가 비행기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는 보도가 떴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동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만 시장이 더 빠졌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은 황의 합류를 엔비디아에 좋은 일이 아니라 대만에 좋지 않은 일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1996년 3월 대만 해협 위기. 중국이 대만 첫 직접 선거를 앞두고 대만 인근 해역에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고 클린턴 행정부가 항공모함 2대를 보내 응수했습니다. 그때 대만 가권지수가 3주 만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졌고 글로벌 반도체 주가는 그 분기 내내 약세였습니다. 위기가 군사 충돌로 가지 않고 외교로 풀린 다음에야 빠르게 복원됐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996년 당시 TSMC는 메모리에서 막 파운드리로 전환하던 중견 기업이었고 글로벌 AI 인프라가 한 회사에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첨단 반도체의 90% 그리고 프론티어 AI 모델 학습용 칩의 99%를 단 한 회사가 만듭니다. 즉 그때 대만 해협이 출렁이면 대만 경제만 흔들렸다면 지금 대만 해협이 출렁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그리고 결국 QQQ에 들어있는 미국 빅테크 시가총액 전체가 흔들립니다. QQQ를 펼치면 TSMC는 단독 상위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ETF니까요. 하지만 QQQ 안에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알파벳 이 회사들이 자기 사업을 굴리기 위해 첨단 노드에서 칩을 받아오는 곳은 사실상 단 한 곳, TSMC입니다. SOXX는 더 직접적입니다. ASML, Applied Materials, KLA, 램리서치까지 반도체 장비사가 같이 묶여 있는데 이 장비들이 결국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다시 TSMC와 그 협력사들입니다.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는 그 익스포저를 3배 레버리지로 들고 있는 셈이고요. 네이버 종토방과 X에서 어제부터 가장 많이 도는 두 갈래 반응을 같이 짚어드리면 한쪽은 회담 끝나면 안도 랠리 온다, 지금 줍는 자리라는 매수론이고 다른 한쪽은 한 단어 변하면 멀티플이 통째로 깎인다, 회담 결과 보고 들어가도 안 늦다는 관망론입니다. 같은 가격에서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자기 시나리오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두는 게 헤드라인 한 줄에 반사적으로 매매 버튼을 누르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어막이 됩니다. TSMC 관련 헤드라인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읽으세요. 첫째, 펀더멘털 헤드라인, 매출 가이던스, CapEx, 마진, 첨단 노드 점유율, 코어스 캐파. 이건 1년에서 3년짜리 흐름이고 지금 이 카테고리에서 TSMC는 사상 최강입니다. 둘째, 지정학 헤드라인, 미중 정상회담, 대만 해협, 칩 수출 통제, 대만 정치 일정. 이건 며칠에서 몇 주짜리 변동성이고 펀더멘털과 별개로 가격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회담 후 첫 공동성명 또는 단독 발언에서 opposes Taiwan independence라는 표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입니다. 이 한 단어의 처리 방식이 향후 한 달의 TSMC 가격 경로를 가장 크게 가릅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황 CEO와 쿡 CEO가 별도 면담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입니다. 칩 수출 통제 완화 또는 추가 강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도 나오면 첨단 반도체 섹터 전반이 일제히 반응합니다. 세 번째 변곡점은 회담 후 중국 대만판 공실과 외교부의 톤 변화입니다. 오늘 아침 같은 강한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면 단기 노이즈는 더 길어집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각 밤 10시 반에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그때 TSMC, 엔비디아, 그리고 SOXX와 QQQ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 한 시간을 보세요.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장이 베이징행 비행기를 어떻게 가격으로 환산하는지가 그 한 시간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의 90%, 프론티어 AI 칩의 99%. 이 두 숫자가 단 한 회사, 단 한 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그 사실에 시장이 매기는 가격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베이징 정상회담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함께 분해합니다. 같은 렌즈로 시장을 읽어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인기 종목의 분석을 원하시면 멤버십 가입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